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안동댐과 영주댐에서 남세균 발생 수치가 조류경보제 최악 단계인 대발생의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퇴적 카드뮴이 심각한 안동댐은 대구치 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낙동강에 녹조가 번성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녹조란 정확히 무엇이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호수나 댐, 그다음에 유속이 뭐 좀 이렇게 그 약한 어떤 강에 보면은 막 이 표면을 녹색으로 완전 뒤덮는 그런 현상을 녹조 현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남조류를 통상적으로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남조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절하게 이제 수중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 뭐 기온이 높아진다든지, 장마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부로부터 이제 뭐 질소, 인 같은 어떤 먹이가 되는 영양이 되는 물질들이 막 과하게 이제 그 유입됐을 때, 플랑크톤이 그 먹이를 먹고, 플랑크톤이 그 개체에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사실 이제 플랑크톤의 부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 표면으로 부유해가지고 그 이제 그 녹색으로 완전 뒤덮게 되는데 그 뒤덮게 되면은 사실 햇빛을 차단을 하잖아요. 햇빛이 물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차단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요새 미생물의 세포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산소를 못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속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현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산소를 먹고 자라는 뭐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류들이 폐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현상을 이제 녹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녹조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분석해 내는 게 있거든요. 대체로 4가지가 있는데 네. 영양분, 특히 인 농도가 높을 때, 네. 질소와 인이 있는데 인 농도가 높을 때, 네. 또 두 번째는 섭씨 25도를 초과한 정도 수온이 물의 온도가 높을 때, 네. 그 다음에 그 물의 어떤 고임, 그 유속이라든지 흐름들이 1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네. 그 다음에 성층화 현상이라 가지고 성층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수온이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은 어떤 그런 안정된 어떤 물의 어떤 계층이 있거든요. 네. 수온에 따라 가지고. 네. 그게 안정화되어 있을 때, 사실 이제 물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고 이렇게 그 상하층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봄과 가을에는 순환이 되는데 겨울과 여름에는 이게 수온이 위에는 높고 아래는 낮은 어떤 수온들이 안정화되어 가지고 성층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물이 회전이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수라든지 댐 뭐 이런 데서 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4가지 조건 중 한 3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랬는데 특히 이제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산 배수라든지 네. 하수종을 저리장 네. 이런 어떤 그런 오염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속에 이제 그 질소와 인 어떤 먹이 성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차단하는 축산 분뇨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을 빨리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녹조는 주로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뭐 생태계나 주변 환경,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조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정화 중에 한 3가지 정도 충돌한 녹조가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해서 하나는 이제 물의 흐름이 없는 거의 이제 정체되는 어떤 그런 호수라든지 댐 네.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우리 지역 주변에서는 이제 댐이 이제 안동댐, 영주댐, 네. 이마댐이 있는데 특히 안동댐과 영주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 녹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고 또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쭉 낙동강을 쭉 내려가면서 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상주보부터 달성보 이렇게 쭉 보를 만들어 놨는데 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속에서 이제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지고 뭐 고이게 되잖아요. 네. 고이는 곳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녹조도 발생하고 실제로 녹조가 그런 어떤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녹조인 어떤 그런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굉장히 독성 물질을 내뿜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청산가리에 뭐 수천 배의 어떤 그런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온이 높으면서 이 독성 물질을 머금은 어떤 에어졸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사람 인체에 이제 흡입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조류에서 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든지 독성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시스티드라는 어떤 그 독성 물질은 청산가리에 한 6,600배의 독성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다가 또는 과다하게 녹조가 있는 물에 이제 인체가 노출됐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산가리의 비유를 네,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한결 네. 이해가 더 쉬운 네. 것 같은데요. 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안동과 영주댐에 녹조가 또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시민들 안전대책과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대책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안동댐, 영주댐에 굉장히 이제 환경운동연합 이제 이런 환경단체 최소한 어떤 시류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높은 남주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주류 세표수가 밀리리터당 110만 개, 영주댐에서 190만 개가 넘었거든요. 이런 기준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말한 조류 발생 대경보의 어떤 기준보다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녹조가 이제 더욱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또 더더욱 더 그런 어떤 아까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녹조에 이제 그 독이 이제 얼어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에 이제 그 중에 떠돌다가 이제 흡입이 되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는 아예 댐 주변에 호수 주변에 이제 방문하지 마라. 네. 또는 이제 어민들에게는 이제 수중 활동을 하지 말아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안동 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이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가지고 이제 안동댐 하류에 직하류에서 이제 치수를 해서 대구에 어떤 먹는 물 생활용수로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동댐이나 영주댐이나 이마댐에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전면 수정이나 중단 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녹조가 발생하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녹조 대응반을 이제 가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또 이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가동을 하고 또 이제 호수 주변에 있는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앞서가 이제 지난 9일이었죠. 안동시 의회에 이제 경주도시 위원회 이제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가지고 네. 녹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이제 현황도 살펴보고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한국수자원공사의 활동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10월까지는 녹조 제거 작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이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본부가 이제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발생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댐, 영주댐, 이제 이런 상류댐하고 또 이제 본류의 다기능보, 또 주요 치수장을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녹조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안동댐 미안교 지역에는 시간당 200세제곱 미터인데 이거 사실 시계하면 한 시간당 한 20만 리터, 20만 리터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물속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녹조 제거선을 상시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류 차단막을 이제 2개소를 설치했고, 수면 포기기라 그래가지고 수면 이제 이제 수포를 막 만들어서 이제 녹조를 이제 희석시키는 기기 30기를 동시에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영주댐에서도 이제 세대 녹조 이제 직접 제거 설비,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용량 녹조 제거설이라든지 육상형 처리 시설 이런 어떤 세 개 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물순환 이제 설비 및 수면 포기기 78개를 운영을 하고
또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네. 뭐 정체 수역의 어떤 그런 영양 물질을 이제 그 저감을 할 수 있는 수중 그 식물이죠. 불회옥점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장에서는 뭐 녹조 제거선이라든지 네. 또 뭐 물순환 설비, 수면 포기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어떤 녹조 제거 시설들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고 또 녹조 제거 기간은 뭐 일단 7월부터 이제 좀 이렇게 녹조 발생 자체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녹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낙동강 어민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녹조가 굉장히 심해질 때 어민들의 이제 입장 들어보면은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도 그물을 이제 건져 보면은 실제로 경제성 있는 이제 물고기는 거의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대부분 안동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이런 것 이제 먹지 못하는 비경제성이 그 물고기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녹조가 굉장히 심할 때는 그마저도 죽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네. 그래서 사실 생존권마저도 굉장히 네. 위협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업 활동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던 그 이제 호수에 들어가서 이제 녹조에 접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건강상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녹조 독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민들의 건강이 가장 우려가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예. 여름철 낙동강에서 뭐 카약을 타거나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같은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네. 꾸준하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조가 심할 때는 이제 물속에 이제 이런 스포츠 즐기지 마라, 네. 물속에 가지 마라, 주변에도 가지 마라 이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안동댐이나 이화댐 같은 경우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시설들이 있고 지난해도 굉장히 녹조가 창궐을 했을 때도 보면은 일부에 이제 수상 레포츠 즐기려는 수산스키라든지 바나나보트 네. 즐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단기간 동안 이제 뭐 즐기고 말겠다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게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조류 대발생 단계에서는 뭐 낚시라든지 뭐 이런 진수 활동을 중단하라. 그다음에 이런 호수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방송 청취를 통해 가지고 뭐 들으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네. 이제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남조류에 이게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네. 독성 물질이 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출되면 치명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안동댐 같은 경우는 이 강바닥에 가두줌 퇴적토가 굉장히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층화 단계라 가지고 이제 이게 턴오브 현상이라 가지고 아래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지만은 그게 이제 언제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네. 순환이 됐을 때 밑에 있는 가두듐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녹조와 동시에 이렇게 이제 인체에 미쳤을 때는 더 큰 어떤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두듐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실제로 여름철에는 녹조가 발생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보고 웬만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진수 활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재로서는 보수문을 여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이 녹조 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에서는 또 환경부가 녹조 번성 시기에 수문 개방을 강행해서 피해가 확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공존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2년 전에 여름에 이제 가뭄이 지속되고 이제 가뭄 해소라든지 녹조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수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녹조가 막 번성될 시기에 그러니까 녹조가 발생한 어떤 그런 물을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수문을 열면서 내려보내버려 가지고 하류 지역에 녹조를 함유한 물이 강물이 내려가면서 하류 지역에 새로운 녹조 발생을 만드는 어떤 원인은 됐고, 그래서 뭐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수문을 열 때도
수문을 여는 시기, 물론 뭐, 그 이제 수문 관리하고 뭐 낙동강 유역을 이제 그 관리하는 어떤 수장공사나 뭐 환경부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물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수문을 열리겠지만은 네. 일단 녹조만 이렇게 보고 판단했을 때는 환경단체들은 네.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물을 내려보내서 녹조를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물이 내려가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또 이제 고이지 않으니까 녹조가 발생 안 하고 그래서 시기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환경부의 계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녹조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로봇을 투입해서 녹조를 걸러내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1일에 환경부가 이제 그 녹조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죠. 단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녹조를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냈고, 녹조가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5월에서 9월을 이제 계절 관리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네. 이 기간 녹조 발생 지역에서는 사실 물순환 장치, 율비를 가져간 그 수백여 대의 녹조 제거 장치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수면을 이제 자율적으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막 녹조를 제거하는 로봇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녹조만 이렇게 걸러내는 에코 로봇인데, 이거 4대를 시범 도입해가지고 원래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강정, 고령댐과 안동댐에 각각 한 대씩 이제 가동을 했고, 대청댐에 2대를 투입했는데, 원래는 이 이제 에코 로봇을 22대로 늘려가지고, 네. 이렇게 전국의 호수에 이게 자율적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녹조를 제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와 함께 이제 녹조 발생 이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오염 물질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거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호수나 이제 댐 주변에서는 뭐 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야적한 퇴비 같은 것도 있고 네.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뭐 질소와 인이 이제 호수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플랑크톤을 먹이가 되거든요. 부영양화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 네. 이런 강 주변에 야적 퇴비가 비에 쓸려 가지고 이제 유입되지 않도록 야적 퇴비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낙동강 일대 야적 퇴비는 막 1,579군데에서 이제 보니까 한 40%가 제방이나 하천 주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물들을 어떻게 이제 호수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 나오는 하폐수 처리장, 뭐 폐수 처리장 저감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 총인이죠. 물속에 포함된 여러 인의 어떤 그런 농도인데 이 총인이 높은 물이 이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하폐수 처리장의 어떤 그런 처리수를 내려보내는 기준을 강화해서 네. 강화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처리장에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녹조를 이렇게 녹조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오염물이 많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빅데이터를 설치하는 AR 연계해서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부의 종합관리 대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녹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조류의 영양이 되는 뭐 질소라든지 인, 이건 뭐 축산 폐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퇴비, 하폐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양공사에서는 이제 축산 폐수에서 질소와 인을 감싸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도 이제 사실 상품이죠. 상품이 아니죠. 이제 뭐 물질도 개발도 하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상용화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양 물질이 호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녹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